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지켜봐야겠죠. 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5거래일 만에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다행히도 시장은 선반영된 재료로 여기고 끝났고요. 또 전일 나스닥에 이어서 S&P 500 지수까지 조정 국면에 들어섰던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이날만큼은 조용했다는 점, 또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진정됐다는 점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 시각 아시아 증시 전반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과 AI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부터 현재 시각 21일까지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GTC 2025 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영향이고요. 또 이어서 우주, 항공, 방산, 드론까지 오늘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LS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의 재무장에 따른 방산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힌 점, 여기에 더해서요. 이 일론 머스크가 현재 시간 16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스타쉽 우주선이 로봇 옵티머스를 태우고 내년 말에 화성을 향해 떠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기대감을 모아줬고요. 또 양자 암호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죠. 파이퍼 샌들러가 D-웨이브 퀀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점이 기폭제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또 2차 전지, 오늘 다올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올해를 저점으로 이 실적 정상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하게 되면서 오늘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1.45% 올라서게 되면서 2,600선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돌파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흘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수 우위로 돌아서준 외인과 기관, 연기금의 매수 사인도 이틀 연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39%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한 상승폭이지만요. 지난 전거래일 1.6% 급등한 것에 비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74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팔아내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지난 금요일 나스닥의 2%대 강세에 힘입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 1%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5% 가까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방산과 조선, 또 전력기기 등이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오늘 더 단단히 채비를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또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분까지 모셔봤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의 반등 덕분에 오늘 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온기가 도는데 사실 이 반등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컸잖아요. 뭐 VX도 아직은 공포 구간이고요. S&P가 잠깐 조정 구간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기엔 다소 이른 걸까요? 네. 자, 뭐 데드캣 바운스란 얘기 좀 있습니다. 전체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우선은 그 관세 이슈가 조금 뭔가 좀 시끄럽지 않다 보니까 좀 반등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힘든 흐름이었지만은 금요일 날 일시적인 큰 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좀 올려치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라인을 잡아놨던 그 포인트입니다.
좀 가장 위험하게 봤던 첫 번째 위험 구간은 여기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18,500이었는데 강한 이탈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하단 라인을 제가 잡아놨던 게 16,500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우선은 반등을 줬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가는 좀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차트를 좀 크게 펼쳐봤을 때 라인을 좀 지우고 좀 봐볼까요? 펼쳐봤을 때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 끝바닥에서부터 돌려 라인을 잡을 때 이런 구간도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끝자락 봤을 때 약간 위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예측해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아직은 요거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고 우선 상황상 분위기상 하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한적으로 바뀐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었던 그 구간이잖아요. 이 얘기를 몇 주 전에도 꾸준히 얘기 드렸었죠. 돌파 시그널 나오고 반등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 받고요. 여기 라인이 뭐예요? 60일과 120일선 라인에 해당하는 구간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찍고서 터닝하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그림대로 예측한 결과대로 현재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차트를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봤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구조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요. 큰 구조적인 22년 요 하단 라인부터 해서 라인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얼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오고 있죠? 여기 하단, 그렇죠? 여기. 큰 바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바닥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관세에 대한 부분 리스크 있지만은 국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서 너무 드려왔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왔어요. 그렇죠? 그 말씀드렸었던 게 1월, 2월 요때 관세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어땠나요?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그대로 자, 그럼 이 구조에서 어떻게 또 갈까요? 뭘 이제 보셔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요 고점에 대한 돌파, 2,9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2,900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돌파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근데 여기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외인과 기관들의 향후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약간은 조금 스탠스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최근에 조금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일정 부분에 왔을 때 이제 2월 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기관과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안 좋았고 특히나 기관이 안 좋았었어요. 수급 자체가. 자,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얼추 빨간불 자체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인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매도세가 많긴 하지만 어느 순간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언제일까? 그게 언제일까? 자, 아직은 트럼프 관세 이슈가 시끄럽긴 합니다만 이 이슈 자체가 곧 이제는 사그라듭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악재라도요. 시간에 따라서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잊고 계셨나요? 가장 크게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공매도의 재개가 2주 뒤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공매도 안에 그거 없습니다. 연장 못합니다. 무조건 공매도는 시행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도적으로도 지금 많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거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벌금도 많이 때리고 단속을 강화해놨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쳐놓은 거를 오히려 주가가 주식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주식을 사서 다시 갚아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살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매도를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 주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빠르게 올라갈 거고 좀 좋은 그림을 타지 않을까. 제가 왜 그 3월 말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대형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해두세요. 원래는 제가 6월까지 봤다가 3월로 땡겼잖아요. 뭐예요? 공매도의 재개 시점과도 나름 연결이 되고 미국의 딱 시점 뭐예요? 관세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정책이 보통 그렇습니다. 딱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정책 드라이브를 시원하게 딱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항상.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보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작년 말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트럼프가 되면 대폭락장이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발생이 되려면은 최소한 2달 안에는 이미 됐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트럼프 진영에서는 뭐예요? 잘 이거를 케어하고 막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나스닥의 흐름 자체가 약간 조금 메롱 안 좋지만 이게 저는 돌아세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3월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보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약간 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유는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인 흐름 자체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과연 나스닥 지수가 돌려 세울 것인지, 뭐 엔비디아, 테슬라의 주가들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인텔이 올라가는 것처럼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구조를 보냐면 18,500포인트 근처의 흐름을 좀 타준다면 시장은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18,500포인트 정도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는 뉴욕 증시의 흐름,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의 움직임이 빠르게 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살만한 주식이 진짜 없어요. 하나 좀 위험한 건 있겠죠. 또다시 복합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유럽 쪽에서 뭔가 이제 꿈틀대는 움직임들, 그렇죠? 우크라 진영을 도와준다거나 뭔가 미국과의 견제 상황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BOJ의 금리 상황들이 다시 한번 글로벌 지수들을 컨트롤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 상황으로는 나쁠 건 없어 보인다는 거를 관세 이슈를 들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분위기는 좋다. 너무 걱정할 거 없이 차분하게 보시고 말씀드렸었던 이슈들이 예측했던 대로 역시나 그대로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시장 즐기시고 차분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난 1월부터 강조하셨던 그대로 시장 잘 흘러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인 매수 시그널이 좀 잡히게 되려면 이 트럼프 관세 이슈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2주 뒤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돌려 세울지가 좀 관건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정말 뭐 GTC 2025 또 FOMC 등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혼자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시장이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개장 전마다 저희 급등 예상주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까지 자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테마들이 급등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개장 전마다 짚어주시는 장전 관심 테마. 오늘의 키워드는요. CXL, 유리기판, 우주항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주항공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슈를 가장 먼저 다뤄봤었고요. 또 유리기판, 삼성전기가 이르면 5월 이 유리기판 시제품 라인 구축을 마칠 것이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엔비디아 GTC 2025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아가고 있죠. 여기에 또 CXL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아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번 GTC 2025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들이 참 많다고요. 네, 오늘 사실 보면은 GTC 관련해서 엔비디아 이슈가 좀 커지다 보니까 뭐 HBM 하여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 삼성전자가 원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좀 핵심일 것 같긴 한데요. 자, 우선 하나씩 보자면 CXL이 그중에 유리기판과 함께 대장격으로 해서 움직임이 조금 시원시원합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죠. 자, YC 오늘 현재 1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오셈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DI가 현재 7%대, 엑시콘 3%대, 오킨스전자 3%대, 퀄리타스가 2%대인데 이게 전체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YC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이제 크게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뿜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뭡니까? 바닥을 다지고 지져놨단 말이에요. 지져놨다는 표현 자체가 뭐 좋지는 않지만 그 횡보를 시켜주면서 다져놨다는 거예요, 바닥 자체를.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기 애매하게 꽤나 움직임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때에 조금 나름 횡보했었던 그림 마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 박차고 치고 가면서 요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섞어서 봐야 됩니다. HBM 같이 보면서 뭐 유리기판, 뭐 CXL 다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짧게 보실 필요 없이 CXL의 개화 이슈 맞춰서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요. DY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이 바닥 자리를 지키면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승 시도 나오면 또다시 요 고점을 이번엔 돌파하지 못했었지만 저번에는 이번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보면 유리기판은 제가 작년 이제 12월 달에도 그 강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꼭 보셔야 되는 업종 테마 중에 하나 유리기판입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테크 오늘 현재 6%대,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7%가량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7% 가까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ICD 1%대지만 오늘 장중에는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9%대까지. 자, 그리고 HB테크 움직임 나와주고 피롭틱스도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데요. 유리기판도요. 정말 잘 봐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리기판 종목 관련하면 삼성전기나 피롭틱스나 뭐 HB테크일 건데, 자, 피롭틱스나 HB테크나 작년 12월에도 제가 여러 차례 강의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서울경제TV VOD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영상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우선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진짜 뭐예요? 개화 시기를 사실 상용화 시기 자체를 누가 먼저 잡느냐, 거기에 키가 잡혀 있잖아요. 올해 연말이라고 하지만 미리 땡겨서 어떻게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유리기판이 앞으로의 이제 이 HBM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정말 큽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닿았고 곧 상용화 진행한단 말이에요. 뭐 수율적인 부분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사실 어렵겠죠. 하지만 해결하잖아요. 항상 그래왔듯이. 자, 그래서 피로 같은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짧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YC 같은 경우도 약간 요 정도 느낌이라 좀 보고요. 피로 보세요. 작년에 이슈 있었잖아요. 1년 동안 이러다가 다시 한번 2차 반응. 이게 전체적으로 유리기판 종목들에 다 이런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지 못했던 애들이 있죠. HB테크도 그렇고 종목 많아요. 이런 종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슈를 갖고서 다시 뛰기 시작할 겁니다. 유리기판은 뭐다? 작년 12월에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올랐죠.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올랐는데 더 큰 그림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우주항공도 뭔가 이제 화성에다가 로보 옵티머스랑 사람을 좀 보내겠다고 합니다. 29년이었나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자, 관련주도 잠깐 볼게요. 모티브링크 움직임 좋고요. MNC 솔루션도 최근 상장하고 나서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박이죠. 야, 정말 무섭게 올라가네요. 최근에 보면은 작년 12월에 큰 조정 자체가 정말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여기 고점 돌파할 때 신고가로 갈 때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이 정말 좋은 그림을 좀 그리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차트를 바닥에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름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현재 구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항공우주도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야, 이것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거래가 터져주면서 팡 뛰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현재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림이 이 큰 정책의 방향성 따라서 움직임들이 좀 나와요. 요거를 좀 봐주셔야 되고요. 우주항공 쪽에 여러 종목들 많지만 짧게 짚어봐 드렸는데 한동안은 테마성 이슈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지만 당분간은 뭡니까? 국내 IT 기업들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중심에 CX라는 유리기판은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보유 종목이 코스닥 IT 종목인데 HBM 쪽이나 CX 유리기판 쪽이 있으시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은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TC 2025 특히나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 새벽 2시에 있을 기조 연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걱정 마시고요. 저희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자세한 해설과 시향 분석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오늘 또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와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자세한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한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의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5.39% 장 초반 대비 해서도 상승폭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는데요. 자, 정말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서 양선 그려가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다음으로 좀 눈에 띄네요. 지금 이 시각 약 6.67% 강하게 뛰어 올라가게 되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이 시총 8위권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뚫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됐습니다. 시작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제가 그간에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던 횡보안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확대를 해드리자면 121선 돌파의 의미를 좀 두셔야 됩니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게 사실 2월 달에는 못했었어. 안 됐었어. 근데 드디어 이번에 진행이 좀 됐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6월로 분할 매수 말씀을 드렸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3월 말까지 하시죠 말씀드리고 이게 딱 발생을 하네요. 그죠? 네. 제 방송을 혹시라도 제가 요즘 자주 나오진 못하고 앞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방송을 꾸준하게 보호하셨던 분이시라면 제가 그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모든 게 다 맞춰졌었던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사실 오늘 많이 올랐었던 건 엔비디아의 이슈를 알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또 젠슨왕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따라서 많은 그림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엔비디아 젠슨왕 얘기 한 번에 삼성의 주가는 들썩였다 보니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찌 됐더니 아니라 정확하게 또 예측한 대로 해서 새롭게 121선 돌파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오전까지 해서 보더라도요. 꽤나 많은 수량. 최근에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뭡니까? 총 하루치 순매수량이 200만 주 이상 간 적이 2번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인이요. 기관들도 그렇게 팔아주다가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금투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투신권 마음 잡았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 기타업은 꾸준하고 연기금도 매도 멈추고 돌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올라갈 채비를 좀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꼭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쉽게 주식이 떨어지긴 어려워진 그런 상황, 말이 좀 꼬였네요. 자, 그리고 현 실시간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매수, 순매수가 530만 주에 매도가 13만 주니까 이따가 또 수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바뀌었어요, 여러분. 분위기 바뀌었다고요. 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방향성은 잡고 갑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떨어질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20만 원 아래 19만 원대면 매수하기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입에 달고 살았죠. 최근에 올라가다가 내려왔지만 20만 원 아래는 매수하기 좋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11만 원, 12만 원대였어요. 그죠?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렸었고 다시 올라갑니다. 방향성을 다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이거는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구조상, 내용상 모든 게 완벽하다고요. 당장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만 최고점 자리 24만 8,500원짜리를 조만간 다시 돌파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신고가를 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 두세요. 삼성도 제가 분할 매수, 하이닉스 분할 매수 어떻게 하라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마다 좀 많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두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까지요? 3월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3월 17일인데 120일선을 얼마 만에 지금 몇 달 만에 돌파했는지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언제 돌파했었나요? 작년 6월, 7월이었네요. 거의 이때는 그 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완전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때 엔화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요 이슈 있다가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야. 진짜 오래됐죠? 9개월 만인가요? 요 그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그냥 흘릴 게 아니라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 이 가운데서 관세 이슈가 시끄럽긴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시끄러운 걸 그대로 시끄럽다고 리스크로 받아들여지나요? 익숙해짐에 그냥 안도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심적으로 그래요. 점차 그게 다가오고 있고. 우크라 러시아 시끄러운 부분 좀 뭔가 완료가 되고 있고. 계속 관세 이슈 계속 되겠어요? 조만간 끝나잖아요. 몇 달이면 끝나요. 그리고 잡음은 들리겠지. 근데 그 잡음 때문에 시장에 변동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다시 한번 조만간 큰 그림을 그릴 테니까 3월까지는 분할 매수 유지를 계속 하시고 혹시 제가 몰라서 사실 지난주까지는 뭔가 시장이 조금 나스닥의 하락 분위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아졌으니 다시 한번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잠깐 좀 살펴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었던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나 뭐 우주항공 쪽, 항공우주나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다른 이유보다는 뭔가 이제 분위기 자체가 러시아랑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EU 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또 한단 말이에요. 64조 원이었나요? 지원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 전쟁이 끝난다고 치더라도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 주변국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만큼 좋은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사실 뭐 하나 에어로도 그렇지만 로템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현대 로템. 그러니까 방산 전 분야의 대형주들이 엄청난 수급 이슈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한동안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이제 하반기쯤에서 이제 끝났나 싶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 러시아 전쟁 자체가 동전, 휴전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뜨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 급하게 팔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 삼성이 돌아왔다. 드디어 돌파했구나. 9개월 만에 120일선의 돌파.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만약에 오늘 올라오고 내일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다시 어찌됐든 올라갈 거다. 그림은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은 빠르게 턴하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보유해보자.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보유해보자. 오늘 정말 시장을 한마디로 관통해주시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중소형주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저희가 바로 명쾌한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또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주셨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 참 안타깝네요. 아직까지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이 못 가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묵혀두지 마시고요.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하는 계기 마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삼성전자 기다려주고 있네요. 69,000원에 또 20%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각 삼성전자 5.48% 올라서게 되면서 57,7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런 고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지금이 적기일까요? 사실 삼성전자는 상담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왜냐면은 뭐 그냥 계속 말씀드리니까 추가 매수를 물어보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3월까지 해가지고 단가 낮추시고 하실 분들 하시고 이렇게 하셔라라고 수개월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굳이 뭐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올라가니까 궁금하신 걸까요? 그냥 7만 원 근처에 매수하시고 놔두셨던 건가요? 싶은데 왜 꼭 올라갈 때 그러실까요? 그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또 오늘 또 올라간다고 막 하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된대 그리고 홀랑 샀어. 근데 다음날 또 떨어지면 뭐야 이러지 마시고 좀 조정 이용하세요. 조정 이용하십시오. 주식이요. 이래요. 내가 꼭 사려고 하면 올라가고 안 기다리는 것 같지만 조금만 뒤에 보잖아요. 조금만 뒤에 기다렸다가 기다려주면은 걔는 다시 와요. 다시 온다고요. 다시 와요. 밀당을 엄청나게 잘하는 게 주식이죠. 급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종목 다 마찬가지. 물론 나를 안 태우고 나 좀 데려가 안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내게 아닌 거지. 어쩔 수 없잖아. 그걸 어떻게 다 타길 바래, 가길 바라.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준비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좀 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 좀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세요. 근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조금 마음이 급하시다면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20%신데 30%까지 늘리시겠다 생각하시면은 당장에 뭐 오늘 10%를 더 담으시다. 그건 아니고 조금 텀을 두시고 조금씩 더 타시면서 사시면서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휴스틸 기다려주고 있네요. 지금 시각 현재 휴스틸 6,644원에 그리고 9%의 보유 비중,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으십니다. 현재 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2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확실히 이 주가 차트가 띄운 이후로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락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전문가님, 휴스틸 앞으로의 기대감에 힘입어서 조금 더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슈가 좀 있죠. 뭐 관세도 있겠다, 뭐 방산도 있겠다, 조선도 있겠다. 뭐 이래저래 이슈가 큽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최근에 사신 걸까 언제 산 건지 모르겠지만 매번 얘기 드리는 건데 사시기 전에 꼭 전고점 내가 살려고 했던 지금 살까 할 때 과거 차트 데이터 보시라고 얘기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이 가격이 보니까 한 7,000원 근처가 거의 꼭지. 여기가 라인 7,000원이에요. 7,000원 위로 꼭지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보통 얘기할 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 오면은 여기서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혹시 시청자님? 그러시면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왜? 대응 안 돼요. 대응 못 하실 거거든요. 열의 9이 대응을 못 하세요. 못 한다고. 이거를 트레이딩상으로 단기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산다고.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산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우리 신 PD가 싫어하니까. 참 어찌됐든.
요 상황이에요. 지금은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나쁘진 않아. 현 상황상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예. 근데 저는 그거예요. 왜 여기서 하셨을까? 아니면 정리 안 하셨을까? 근데 분명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 너무나 좋아요. 방산 이슈와 더불어 여러 가지 철강 이슈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면서 한 번은 더 움직일 거예요. 한 번은 더. 그럼 그때 굉장히 저도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자리들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건들이 약간은 보입니다. 어떤 조건들이냐면 확대를 해보자면은 자 보세요. 이전과는 다르거든. 뭐가 달라요? 이 종목의 거래의 대응이 최근에 이거 여기에 꽉 차 있는 모습. 여기 몇 개 군데가 있는데 어때요? 저 때보다는 압도적인 거래량 자체 현재 보이고 있다고. 압도적인 거래량 자체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호 자체가.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웬만한 악재가 아니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물량을 갑자기 내다 꽂지 않는 이상은 위로는 상승폭이 아직 열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이제 봐야 될 게 자꾸 이게 윗꼬리가 달려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번 터져주면서 올려친 이후에 보면은 약간 이게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이런 식으로. 이건 좋은 건 아닌데 오늘 거래량이 약간 적긴 하지만 뭔가 이제 희망의 이제 불씨를 살려두는 듯한 모습이 있긴 해요. 이번 주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라인이네요. 이번 주 안으로 해서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5,850원, 5,800원 잡을까요? 약 5,800원 라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관세 이슈와 더불어서 이 철강 쪽의 이슈 자체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치고 다시 한번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홀딩은 맞는데 사실 굉장히 투자하기엔 애매한 그런 구간대에 들어가신 게 너무나도 아쉬워요. 차라리 아예 다 뚫고 가서 저 위에서 올라갈 때 샀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사실 선수들이 덤벼야 될 영역이거든요. 무턱대고 올라갈 거란 기대감으로 사셨지 않았을까? 아니면 과거에 그러셨을까?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되는 건가의 질문인데 그 질문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질문을 물어주셔야 돼요, 저한테. 제가 이제 뭐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언제 샀으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왜 언제 하는지 얘기를 항상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왜 맨날 두 가지 얘기 시간 가잖아. 그래서 우선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애매하다. 혹시 모르니까 5,800원 이탈하면 파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가가 올라올 테니 그때 매수가 돌파하는 게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7,000원대 종가 한 짝이 나오면 얘는 더 갈 그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간단하게 문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을 또 오랜만에 모시고 종목 상담으로 꽉꽉 채워봤는데도 최대한 많은 분들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선착순을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으로는 T 로보틱스 들어와 있습니다. 8,200원에 상당히 매수 단가가 좋으시네요. 또 3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16,820원. 이거는 정말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슈팅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상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최고가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8,200원에 30%시면은 바닥에서 돌릴 때 11월, 12월쯤이나 1월쯤이나 이때 지금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뭐가 궁금하실까요? 어디에 팔아야 되나? 라인은 우선 1차 라인 여기 잡히네요. 그 다음이 여기 있는데 자 짚어드릴게요. 우선 아마 여기 보셨을 거예요. 1차가 그 밑에도 있는데 거기 돌파가 나온 것 같고 이미.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 라인으로 고민을 해보자면 여기 횡보가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돌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18,000원 정도 자리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돌파가 더 나올 쪽으로 봐야 될 자리예요. 원래는 이제 여기 자리들이 있긴 했었는데 여긴 조금 약했고 18,000원 자리가 심리 저항선에 조금 꽤나 많이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18,000원 근처다가 되겠죠? 약 18,000원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가가 16,700원, 17,000원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늘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8,000원대 돌파 여부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준다면 보통은 여기 과거치 자리에서 여기 고점에 나름의 이 박스 자리를 좀 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또 얼마냐? 24,000원입니다. 그러면 18,000원 돌파하면서 약간의 그 흔들림이 있을 때 그냥 팔까라면 파셔도 되고 너무 됐다 이 정도면 난 만족해라면 파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버텨볼까 하시면은 쭉 가져가시는데 여기에서 가져가시는 게 24,000원까지겠죠. 근데 24,000원 가면 더 가는 거고 여기에서 약간 깨져 다시 밑으로. 그럼 깨졌을 때 기준치를 꼭 잡아두셔야 돼요. 기준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16,000원 이탈하면 나는 무조건 팔 거야. 아니 15,000원 이탈하면 나는 무조건 팔 거야에 대한 기준값을 잡아두시고 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익절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끼리는. 그렇죠? 그것만 잡아두시 대응하시고 요거는 개인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생각하셨던 지금부터겠지 이 가격을 이탈하면 죽었다 깨다도 파시는 거예요. 깼다 올라가도 배 아파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주식을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배 아파하시면 안 돼요. 주식 그러면 못 해요. 꼬이는 거예요. 꼭 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버티겠다 생각하신다면 저는 18,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해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를 익절가로 무조건 고민을 해보시고 이탈 나오면 파시고 그건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라고 못 집어드려. 그건 개인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저도 상황 보다가 매도를 할 때는 이 가격을 정해 놓지만은 약간 위에서 팔 때도 있고 아래에서 팔 때도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개인의 기술입니다. 기술. 어쩔 수 없고 이거 판단하시고 18,000원 돌파가 있어 보입니다. 대응하시고 만약에 돌파할 때 거래량 자체가 붙어주면서 더 간다. 이 거래량이 붙을 때는 요 3월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 있죠. 이거보다 요 18,000원 돌파할 때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더 많이 안 나오면 이거 못 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많이 나오면서 이 18,000원 위에서 논다. 그러면은 얘 24,000원대 이상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홀딩하시고 요 익절가 기준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T-로보틱스까지 다 같이 만나봤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신청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엑시콘 들어와 있네요. 13,500원에 또 10%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3.45%, 오늘 역시나 다들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12,910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막 20일 선까지 안착을 하는 모습 다소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매수를 한 직후에 계속해서 좀 내림세 보이면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수복 금방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엑시콘, 뭐 DI, YC, CXL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방향을 이미 이제 작년 말 12월 1월부터 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큰일 났네 생각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지금 뭐다? 큰 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자, 예측을 할 때 보면 나름의 이제 바닥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가다가 쫙 튈 때가 있단 말이야. 그죠? 우리는 요때 어떻게든 잘 팔고 나올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따라 들어가면은 항상 고점에 물리는 습관적인 대응이 되는 거고 지금은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잘하셨고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을 잘만 참고 계시다가 보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올라? 어떻게? 그 생각이 드실 거고 그게 입에서 나올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르냐? 그쵸?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보여보고 계시다 보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갑자기 쫙 튀어.
그때 이제 뭐예요? 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너가 갈까? 막 고민되실 거예요. 그때 보시다가 뭔가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 아니면 그 전이보다 뭔가 거래량이 좀 약해. 그런데 못 가거나 재미가 없어. 떨어져. 그때 그냥 분할 매도 하시면서 나오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종목은 원체 괜찮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빠졌다. 근데 매수가 다시 오면 팔까? 이 고민 좀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나올 때. 야 이거 너무 올라간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 생각 들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폭이 있어. 폭. 예를 들어서 가져갔는데 전고점을 딱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이 10% 났어. 야 이거 어떻게 야 더 가는 거 아니야? 이 고민 들고 팔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더 올라가잖아요. 야 어떻게 이 폭을 늘리셔야 돼. 그러니까 수익률의 폭,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을 이걸 경험치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합니까? 1%, 2%에도 만족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3%, 4%, 10%씩 가는 겁니다. 손절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빠르게. 근데 손절은 가능한 저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7% 정도 잡으면 진짜 손절해야 된다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대응 못하면 꼬여버리는 거지 사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역시나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자세한 상담 이어주셨네요. 다음으로 마지막 아남전자 보도록 할까요? 1,8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0.57% 올라가게 되면서 1,587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약간 21선에 접근하는 모습 나오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인다면 어떤 흐름 보일지는 잘 확신이 서지가 않네요, 전문가님.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할게요. 자, 바닥 여기가 1,700원, 1,7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딱 보면 여기가 저항, 이건 매수가예요. 여기가 저항 자리가 딱 형성되어 있잖아. 이 근처가 그러니까 1,700, 1,800원 사이가 저항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뭐예요? 매물벽 봐, 매물벽. 이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좀 빠지고 저항 자리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탁 튀겠죠. 근데 또 걸릴 거라고요. 뭐 해야 됩니까? 매수가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그 방향 매매 트레이딩이 잘못됐어. 언제 하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못해. 이때 사셨다면은 또 팔았어야죠. 다시 옵니다.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뭐예요? 꼭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고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올 때 정리하는 전략 명쾌하게 설정을 해주셨고요. 저희 벌써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한 이 핵심적인 이야기들 방송 끝나도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